같이 갑시다. Go together. 네. 한미동맹 얘기할 때 보통 많이 나오죠. 같이 갑시다. 한미동맹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거대 양당 텃밭, 혁신당 독점 말고 경쟁, 정치권 재보선 고삐입니다. 네. 이거 10월 16일 있는 재보궐선거 관련한 얘기인데 일단 거대 양당, 지금 이 국민의힘, 민주당 두 당은 여기 우리 텃밭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혁신당이 우리 독점하지 말고 같이 좀 경쟁 좀 합시다.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총 5명을 뽑는데 5명 중에서 1명은 교육감이고요.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기초단체장으로 인천, 부산, 전남, 영광이랑 곡성 각각 1명씩입니다. 그래서 총 5명이다. 근데 여기 보면 부산은 여당 텃밭이고요. 전남 지금 두 군데인데 전남은 보통 야당 민주당 텃밭이죠. 관련해서 혁신당 독점 말고 경쟁합시다 라는 게 제목인 건데 실제로 저희 앞서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아예 내려가 산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번 연휴에도 갔다고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야, 푹 들어가셨네. 여기는 푹 들어가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이거 조심하죠. 너무 멋지겠다. 네. 자, 우리 성년을 네, 보면 조국 대표 맨발로, 물론 황토끼를 걸으려고 맨발이긴 합니다만 맨발로 막 다니면서 막 인사하기도 하고요. 뭐 밭일도 같이 도와가면서 세차, 막걸리도 같이 한잔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호남 재보선 본격적으로 지금 지원한다. 아까 저희가 영광, 곡성 두 군데 다 월세방을 잡았다라고 하죠. 조국 대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번 연휴 보니까 전남에서 지냈다는 건데 김준욱 대변인님. 민주당 입장에선 어떻게 좀 위협적입니까? 글쎄 아직 뭐 위협으로 느낄 수준인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조국 혁신당에서도 열심히 후보들을 공천하고 네. 또 뭐 조국 대표까지 내려오셔서 열심히 뭐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뭐 저희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그 전남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선전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조국 혁신당이 이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고 비례 정당으로 이제 출발했잖아요. 네. 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비례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또 저희 선전을 할 수밖에 없는 뭐 한계, 태생적 네.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과 경쟁 관계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조국 혁신당이 얘기하는 과연 세빙선의 역할 그것이 이 호남 지역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가능한가 하는 좀 의구심은 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에 뭐 저희가 양보를 바라거나 또는 뭐 그 출마를 하지 말라고 권유하지는 않지만 과연 저희하고 이런 경쟁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조국 혁신당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의구심들은 당에 좀 있는 편이죠. 네. 일단 위협적이다기보다는 좀 기분은 좀 나쁘네 정도의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뭐 우린 위협적으로 느끼진 않아요. 근데 기분은 조금 나쁜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이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간판이죠. 이름 자체가 뭐 닭 이름 자체가 조국 딱 들어가는데 그래서인지 이번에 이 재보선을 놓고 굉장히 조국 대표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직접 막 현장에 가서 사람들 손잡고 인사하고 반일하고 이런 걸 떠나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어요. 시사 예능 프로그램에 아주 독하기로 소문난 시사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독하다고 얘기하니까 질문이 독해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조국 대표님, 지금 별명이 조스트라다무스, 조적조, 조로남불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 골라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조적조를 택했다. 왜? 제 과거 모습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조적조를 택하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고르기 쉬운 별명이 없는데 이 중에 조적조를 택했다라는 거죠. 근데 더불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프로그램에서 그럼 과거에 자신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국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국아, 말하고 글 쓸 때 한 번 더 생각하자.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말하고 글을 쓰자라고 조국 대표가 과거에 조국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모습은 이런 모습 처음이야 아닙니까, 김기흥 대변인님? 저는 이런 모습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처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님, 네. 조국 대표께서는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네. 말과 말과 행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치달아서 문제지 말은 좋은 말이죠. 제 과거 모습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조적조를 택하겠다.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분이 단순하게 잘못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심,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심에 대해서 유죄 가능성이 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 2심이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무죄다. 그렇게 네. 생각한다면 정신 승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잘못을 하며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되고 12석이라는 의석수의 대표가 되다 보니까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는 예능에 나가서 얘기한다는 게 저는 어떤 의미냐면 네. 본인의 잘못이 좀 희석화되는 겁니다. 대중들이 볼 때 조국 대표가 뭘 잘못했지? 그때 이 사람이 뭐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지? 이런 것들이 그냥 희화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저거를 정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다지 좋지 않고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인에 있어서 말이란 건 그 사람의 삶의 이력에서 묻어났을 때 말이 힘을 갖는 거거든요. 저렇게 반성한다는 게 반성하는 줄 착각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말 없이 꾸준하게 행동으로서 어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저는 좋게 보겠지만 저렇게 뭐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존재의 가벼움을 그렇게 자주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사람은 바뀌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습 처음이야가 아니라 여전히 안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그냥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좀 희석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장 변호사님 네. 오히려 이런 게 약간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되게 예능 프로였잖아요. 너무 엄격하게만 볼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또 예능 프로에 나와서 또 국민과 소통하고 또 대중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국 대표로서는 조스트라다무스, 조적조, 조로남불 이 세 가지 별명 모두 다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이야 예능 프로에서 어쩌면 웃으면서 뭐 조적조를 고르겠다라고 했지만 네. 그 별명 하나하나를 두고 그리고 대중들, 국민들이 어떻게 본인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사실 조적조라는 말을 본인의 입으로 말하기까지도 저는 많은 시간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리 예능 프로지만 거기에 나와서 자기 자신 한 번 더 돌아보고 글 쓰자라는 말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은 저는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또 결단이고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국 대표의 예능에서의 어떤 저런 말 자체를 너무 엄격한 잣대로 볼 건 아니고 그리고 그래도 국민들께서 또 대중들께서 어느 정도는 가벼운 마음으로 또 조국 대표의 이야기도 또 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조스트라다무스, 조적조, 조로남불 중에 골라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거 재보궐선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겠죠. 많이 얼굴을 비치고 조국 혁신당 이름이 언급이 돼야지 10월 16일 얼마 안 남은 재보궐선거에서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나왔을 텐데 재보궐선거에서 꼭 승리를 하고자 하는 이유, 선출이 되고자 하는 이유 사실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뭔가 확실하게 뿌리를 정당으로 내리려면 비례 말고 선출직도 배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뿌리를 내리면 그럼 대선 나오려고? 라는 얘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누가 먼저 좀 빨리 했어요. 조국 대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다음 대선 출마 생각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과 비교했을 때 경륜과 능력이 많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즉 당대표인 저도 또 저희가 소속하고 있고 제가 이끌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대선을 운운하기는 아주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네. 조국 대표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대선 운운하는 건 이릅니다. 이재명 대표랑 저를 비교하면 제가 경륜이랑 능력이 많이 모자란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잠깐 뒤에 좀 보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랑 나를 비교를 하면은 내가 많이 모자랍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지금 민주당이랑 경쟁 상태로 가는 게 조국혁신당한테 과연 좋은 행보일지 모르겠는데요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저 경쟁 안 할 거예요라는 취지 아닙니까 대선에서? 뭐 안 한다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네. 지금 이제 라방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라이브 방송을 이제 차에서 하시면서 질문 들어온 거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좀 대선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이 과정 속에서 먼저 대선을 운운하지는 않겠다. 다만 지금 저게 보면은 경륜이라든지 능력이 많이 모자란 상태라는 걸 강조한 건 네. 앞으로 이 부분을 채워 나가는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아하. 또 해석 반대로 뒤집어서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더 경륜이나 능력들 또 당의 어떤 지지 네. 이런 것들을 채워낸다면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대선 부분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다. 전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말씀은 이재명 대표랑 비교했을 때 경륜 능력이 많이 모자랍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 겸손하고 제가 그만한 깜냥이 안 됩니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모자라니까 채우면 몰라요가 방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사실 요 뒤에 요런 얘기도 했어요. 이 조국 대표가 한 얘기 마저 이어서 좀 들어보시죠. 경쟁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께서 뭐 작은 프로로 이제 완주하셨는데 제가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였다면 완주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조국 대표가 지난 대선 때를 얘기를 했죠. 지난 대선 때 0.73%포인트 차였는데 그때 심상정 후보가 2%가 좀 넘게 득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완주를 했는데 내가 심 후보였다면 완주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창근 의원님, 지금 조국 대표는 스탠스가 어떻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조국 대표 스스로도 그렇고 네. 조국 혁신당 자체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한계를 인정했다. 예, 왜냐하면은 조국 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얻은 성과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개정하자 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또 선거가 임박하다 보니까 개정을 못하고 또다시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갔고 그 잘못된 제도의 산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투톱이지 않습니까? 네. 원톱은 조국 대표, 또 다른 원톱은 황운하 원내대표란 말이죠. 하여튼 두 대표가 모두 다 사법 리스크가 이미 근접해 있어요. 조국 대표는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하고 경쟁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네. 결과적으로는 아마 경쟁이 안 될 거라 봅니다. 그 자체도 스스로가 가장 잘할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와 조국 혁신당의 한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대선은 나가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앞으로 가는 방향은 조국 혁신당은 점점점 소외가 되겠죠. 그렇다면 소외가 된다면 결국은 민주당과 또 다른 중상모략이랄까 제휴랄까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인이 지금부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창근 의원님 말씀 중에 뭐 민주당의 중상모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 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하나의 정당으로 우뚝 서기보다는 민주당과 손을 잡아야만 뭘 할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데, 근데 장 변호사님 이 얘기를 보면
그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내가 심상정 후보였으면 난 완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네. 이번 대선에 조국 대표가 나오긴 나온다는 겁니까? 안 나온다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의지보다는 네.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대선까지는 아직 또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대법원 선고가 사실 뭐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도 아직은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차기 대선은 뭐 출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예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로서도 뭐 대선 언급을 일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도 본인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좀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나온 이야기처럼 지금 조국 혁신당의 어떤 스탠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서 조국 대표가 뭐 곡성까지 내려가서 뭐 거기 지역에서 월세살이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대법원 선고를 얼마 놔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대법원 선고가 나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지금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물론 네.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사실상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당대표직을 공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일단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어쩌면 당분간은 마지막 선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보궐선거에서 본인이 좀 호남에서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또 존재감도 조금은 높여야겠다라는 또 나름대로의 또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전반적으로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지금 현재 전남의 곡성, 영광 두 자리죠.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라도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갖고 간다라고 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그럼 고투게더 함께 갑시다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선거 결과를 10월 16일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